안녕하세요, 요고쌤입니다. 이번에는 비영상으로 응급처치, 화상, 골절, 출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순서는요, 화상, 골절, 출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순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상입니다. 화상은 열이나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서 발생한 피부 손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화상은 손상된 깊이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표피만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발적이나 부종, 통증은 있지만 물집, 그러니까 수포는 없고요. 치유는 일주일 이내에 낫게 됩니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손상이 된 경우고요. 특징적으로 물집,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나으려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3도 단계는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수포도 있고 주변에 피부색 변화가 있으면서 감각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을 공부해 보자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열을 없애기 위해 15분 이상 찬물에 담궈야 했습니다. 문제에서 2분, 3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15분 이상 담궈놔야 열을 없앨 수가 있었고요. 화상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주는 것은 손상 부위를 더 확대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얼음은 직접 대지 말아야 됐습니다.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등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화상 부위의 감염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화상 부위 근처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 장신구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화상 부위가 경미하다면 멸균 드레싱을 해도 됐지만 잘 모르겠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됐습니다. 골절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인데요. 특히 노인의 낙상 시에 골절 발생 부위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고관절과 대퇴였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골절이 일어났다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특히나 골절 상태로 힘을 주게 되면 신경이나 혈관에 추가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골절 부위 근처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지, 팔찌 등 장신구는 제거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 출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량은 5리터인데요. 이런 5리터의 혈액 중에서 1리터 이상의 혈액을 손실받으면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혈이 크게 날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첫 번째 119에 즉시 신고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지혈 방법으로는 직접 압박법이 있습니다. 출혈량이 적을 때는 멸균거즈로 대고 손을 눌러서 압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출혈량이 많을 때는 깨끗한 수건이나 옷으로 대고 손으로 압박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런 천 위로 피가 새어나온다면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고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패드 위에 다음 패드를 덧대서 계속 압박을 해줘야 지혈의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지혈을 하고 있는데 쇼크의 상황이 의심된다면 A 영상에서 배웠듯이 다리를 높여줘야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심정지 후에 4분 이상이 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방법은 첫 번째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후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인공 호흡을 해주고 마지막 호흡이 돌아오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을 할 때에는 양 어깨를 강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119에 도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호흡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반인은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가슴 압박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가슴 압박 방법은 가슴뼈, 그러니까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하게 되는데 여기는 성인이 누웠을 때 젖꼭지를 가운데로 젖꼭지를 이은 가운데 점에서 손가락 2개 정도 아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압박을 할 때는 양팔을 펴고 체중을 실어 환자와 수직을 이루어서 눌러야 체중이 실어졌었고요. 가슴 압박의 속도는 1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5cm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그 다음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을 할 때에 어렵다면 이 인공호흡은 생략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다가 호흡이 회복됐다면 옆으로 눕혀서 질식을 예방하는데 이때 이 자세가 회복 자세였습니다. 회복 자세를 취한 후에도 계속해서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회 대 2회였습니다. 자, 그럼 심폐소생술에서 꼭 알아야 하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해주고 심실세동을 제거해주는 장치를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심실세동이란 심실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수축 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심정지 상태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순서로는 첫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을 때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전원을 켜야 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패드 2개를 붙이는 위치는 한쪽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 여기에서 빗장뼈는 쇄골을 얘기하죠. 왼쪽은 젖꼭지 아래인데 젖꼭지 바로 아래가 아닌 옆구리 겨드랑이 선, 그러니까 왼쪽의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을 얘기했습니다. 또 기계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면서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세요 라고 명령을 해주는데 이때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알아서 심장 리듬을 분석해 줍니다.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또 기계가 충전되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모두 손을 떼게 하고 버튼을 눌러 전기 자극을 통해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재세동을 완료했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19가 도착하거나 아니면 호흡이나 맥박이 돌아올 때까지였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1번 열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한 피부 손상은 무엇인가? 1번 동상, 2번 화상, 3번 욕창, 4번 옴, 5번 출혈. 답은요? 2번 화상이었습니다. 2번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서 통증, 발적, 수포가 생겼지만 손상 부위 주변에 색깔 변화는 없습니다. 몇 도 화상인가요? 2도 화상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댄 후 응급처치로 옳은 행동은 1번 즉시 차가운 물에 2분 정도 잠근다. 2번 즉시 얼음팩을 대준다. 3번 즉시 화상연고를 바른다. 4번 수포가 생긴다면 터뜨린 후에 소독해준다. 5번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답은 5번 수포는 터뜨리면 안 됐습니다. 화상을 입은 후에 즉시 차가운 물에 담가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적어도 5분 이상이었습니다. 화상연고는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화상부의 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바르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화상을 입은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즉시 차가운 물에 5분 이상 담궈 추가 손상을 예방한다. 2번 민간요법은 사용해도 된다. 3번 화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된다. 4번 넓은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은 반드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 5번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2번 민간요법은 감염 위험성을 높여서 사용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큰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위치로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 시 가장 위험한 손상 부위로 오른 것은 1번 요추, 2번 천추, 3번 고관절, 4번 발목, 5번 손목. 답은요, 3번 고관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의 의식 상태와 통증 유무를 확인한다. 2번 119에 신고하고 3번 대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면 부축해 일으켜 세운다. 4번 진정시키고 휴식하도록 하며 상태를 지켜본다. 5번 출혈 유무를 살펴본다. 4번은 3번 부축해서 일으키면 추가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안 됐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출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직접 압박한다. 2번 꺼즈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꺼즈를 교체한다. 3번 처음 꺼즈 위에 새 꺼즈를 덧대서 압박한다. 4번 출혈이 심할 때는 물을 먹인다. 5번 쇼크 증상을 보이면 상체를 올려준다. 답은 3번 처음 꺼즈 위에 새 꺼즈를 덧대야지 바꿔주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지혈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진 대상자를 도울 때 의식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깨운다. 2번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3번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쳐 본다. 4번 통증을 줘서 반응을 확인한다. 5번 확인하기 전에 가슴 압박을 먼저 시행한다. 답은 2번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의식을 확인한다 였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 시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횟수는? 답은 4번 30대 2회였습니다. 이때 비율로 계산해서 15대 1로 기억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횟수기 때문에 30번대 2회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이다. 2번 가슴 압박 시 깊이는 5cm 정도이다. 3번 양팔이 굽히면서 압박을 해야 한다. 4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5번 익숙하지 않다면 119와 통화하면서 지시대로 시행한다. 답은요 3번 양팔을 굽히면서 압박하면 나의 체중이 잘 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을 할 때는 양팔을 쭉 펴고 굽히지 않으면서 압박해야 됐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상 2개를 통해서 응급처치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